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밀양에는 무성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은 그 크기와 신비함으로 유명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대나무 숲은 마치 녹색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속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밀양의 주민들 사이에는 이 대나무 숲에 대한 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숲속 깊은 곳에 사는 신비한 여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우는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밤이 되면 대나무 숲을 헤매며 달빛 아래 춤을 추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우를 담비라고 불렀고 그녀가 춤을 출 때마다 대나무 숲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양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 철수가 이 대나무 숲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어릴 때부터 대나무 숲의 전설에 대해 흥미를 느꼈고 용기를 내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나침반과 도시락을 챙기고 숲의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낮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대나무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과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들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는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낸 철수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서 바로 전설 속의 여우 담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비는 철수가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담비는 철수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사실 여우 요괴가 아니라 숲의 수호자였고 대나무 숲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철수에게 대나무 숲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때 이 숲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숲을 훼손하고 자연을 잊어버리게 되자 담비는 숲을 보호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담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숲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비는 철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언젠가 인간과 자연이 다시 조화를 이루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철수는 대나무 숲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자연의 소중함을 떠올리게 되었고 대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밀양의 대나무 숲은 더욱 불창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며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인해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담비와의 만남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 역시 여전히 고요하게 그러나 새롭게 시작된 전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장흥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낮에는 평범해 보였으나 밤이 되면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춤추듯이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였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숲을 반딧불 숲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다. 숲의 중심에는 영혼의 꽃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꽃이 자라고 있었다. 이 꽃은 1년에 단 한 번 어린 달이 뜨는 밤에만 피었고 그 향기는 수십 마일 떨어진 곳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기에 그 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어느 해 장흥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녀 선화가 살고 있었다. 선화는 반딧불 숲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한 번도 숲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반딧불이 빛나는 밤과 영혼의 꽃을 직접 보고 싶다는 꿈을 꾸며 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특별한 밤이 다가왔다. 그날 밤 선화는 남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반딧불이들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장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숲을 밝혀주고 있었다. 선화는 그러한 장면에 압도되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던 선화는 마침내 전설 속 영혼의 꽃을 발견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뽐냈다. 선화는 그 꽃 앞에서 눈을 감고 자신이 가장 바라는 소원을 빌었다. 그녀의 소원은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었다.
소원을 빈 소나는 숲의 신비로움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을 잊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뜨자 숲은 이미 조용해졌고 반딧불이들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던 소나는 영혼의 꽃의 향기가 여전히 그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로 선화의 가족은 더욱 화목했고 작은 다툼마저도 모두 웃음으로 해결되었다. 사람들은 반딧불 숲의 이야기를 듣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특별한 밤을 기다리게 되었다. 장흥의 반딧불 숲은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전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장흥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 양평 지역 깊은 숲속에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모여 사는 마법의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숲의 보호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서해부인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정령들과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고 숲의 깊은 곳에는 오래된 용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덮을 만큼 컸고 은비늘로 이루어져 있어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어요. 용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현명한 조언자로 그리고 때로는 엄중한 수호자로 여겨졌죠. 마을에는 아름다운 은실을 뽑아내는 마법을 가진 소녀 성주가 살고 있었어요. 성주는 이 은실로 신비로운 못들을 짜 내어 마을 사람들과 숲속 생명체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항상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자신의 진정한 운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성주는 꿈속에서 길고 웅장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용의 둥지로 불려갔고 용은 그녀에게 그들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에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용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강한 용기와 지혜를 깨닫게 해주었죠. 용의 말을 듣고 난 후 성주는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을의 다른 정령들과 요정들과 협력하여 숲속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생명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람과 함께 춤추는 물의 정령, 불을 다루는 작은 불꽃 요정, 대지를 돌보는 돌의 정령들이 있었어요. 성주는 이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신비로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성주는 각 정령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힘을 조금씩 걷어 자신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정령들은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마을을 지키고 인간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주는 결국 숲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용은 그녀의 성장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은실을 뽑아내는 소녀가 아닌 숲의 고요함을 깨지 않는 존재로 마을과 정령들을 지켜나가며 세상의 평화를 전파했습니다. 양평의 마법의 숲은 여전히 전설로 남아 세월이 흘러도 숲의 비밀과 용의 가르침은 사람들 가슴 속에 남아 전해졌습니다. 성주와 정령들 그리고 용의 치열한 모험과 교류는 양평의 숲과 사람들을 더욱더 조화롭게 연결해 주는 길이 되었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금산 지역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여러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금산의 중심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었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고 그 아래에서는 마을 축제나 중요한 의식이 종종 열리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어린 소녀 이름은 소연이었다. 소연이는 늘 금산의 숲을 탐험하길 좋아했고 다른 아이들이 두려워하던 밤에도 숲속의 바람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밤 소연이는 금산의 은행나무 아래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동과 같은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돌멩이들이었다. 소연이는 그것을 보자마자 황급히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키키 인간아, 그 돌멩이를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 걸 허락할 수는 없지. 소연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도깨비는 볼 수 없었다. 대신에 은행나무에 거친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나타났다. 그 눈동자들은 소연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도깨비들은 소연이에게 말했다.
만약 그 돌멩이를 원한다면 우리와 게임을 해야 해. 우리가 내는 수수께끼를 모두 맞춘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이야. 소연이는 겁에 질렸지만 호기심이 많았으므로 도깨비의 제안에 응하기로 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았다. 언제나 낮이지만 태양은 보이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소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을 외쳤다. 숲속의 그림자. 도깨비들은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 두 번째 수수께끼가 이어졌다. 내가 가지면 다른 이도 가질 수 있고 모두 가질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소연이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곧 대답을 찾았다. 공기 도깨비들은 또다시 맞다고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는 가장 어려웠다. 모든 것을 삼킬 수 있지만 결코 배부르지 않고 모두에게 있지만 한 번도 볼 수 없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소연이는 고민에 빠졌지만 곧 깨달았다. 시간. 그것은 시간이야. 소연이의 대답에 도깨비들은 놀랐고 결국 그 돌멩이를 그녀에게 주기로 했다. 소연이는 금빛 돌멩이를 손에 쥔 채 마을로 돌아왔고 그 이야기를 전하자 마을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산의 그 은행나무와 도깨비 이야기는 멀리까지 퍼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 금산을 찾곤 했다. 그리고 소연이는 종종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도깨비들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어린 시절의 모험을 떠올렸다. 그 이후로도 금산에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이어졌고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믿음을 남겼다고 한다.